지난 24일로 2799년이라는 역대 최장 총리 임기를 기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혀왔던 궤양성 대장염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고 밝히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오후 5시 총리관저에서 이날 NHK를 통해 생중계된 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염증성 장질환을 의미합니다. 대장 점막이 충혈되고 붓고 출혈을 일으키며 대장 점막에 다발적으로 궤양이 생깁니다. 소장을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만성 재발성 대장염은 궤양성 대장염의 95%를 차지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장균, 대장벽의 면역학적 이상, 유전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불규칙하고 자극적인 식습관, 카페인 섭취,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으로는 혈액과 점액을 하면 묽은 또는 설사, 심한 복통, 탈수, 빈혈, 열, 체중 감소 등이 있습니다. 대장 증상 외에 말초 부위 관절염, 강직성 촉점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을 겪은 환자는 대부분 발병 1년 안에 재발을 겪습니다. 그 정도로 재발할 가능성이 큰 질환입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바로 이 때문에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998년 중의원 시절 총리가 되어 1차 내각을 지내던 도중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이 악화돼 자진퇴진해야 됐던 적도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고가고 전문 편집위원도 26일 사설 칼럼을 통해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였고 경무 등이 겹친다며 아베 총리 건강이 악화됐던 당시와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게이오대 병원 정기검진 이후 지난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10시간 동안 추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현재 게이오대 병원에서 혈구 성분 제거요법으로 불리우는 특수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간지 슈켄 문시는 8월 27일호에 제기한 혈구 성분 제거요법이란 혈액을 몸 밖으로 꺼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백혈구를 제거한 다음 체내로 돌리는 혈액정화법을 말하는 것으로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돼 스테로이드 약제로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염증이 생겼을 때 받는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건강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공식 표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베 측에서 밝힌 입장이고 제가 보는 견지로는 이 병으로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저희 다른 동영상에도 밝혔듯이 분명 방사능으로 인한 폐암이 심해져 사임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전에 아베가 집무실에서 두세 번 정도 각혈했다는 보도가 여러 번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아베의 각혈은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궤양성 대장염으로는 절대로 각혈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아마 심할 경우 검은 피를 입으로 토할 경우는 있어도 그것을 각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각혈이 궤양성 대장염으로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 후에 간혹 코피가 심해져 입으로 피가 나오는 수도 있지만 보통 피를 흘리는 것은 과로하여 피곤하거나 하여 발생할 수는 있으나 각혈은 그런 정도로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특히 각혈은 기관지염이나 폐렴일 때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기침이나 열과 가리를 동반해 평상시 다른 질병과 잘 구별이 됩니다. 최근 일본의 우한폐렴이 극성을 부릴 때 일본 총리인 아베는 우한폐렴에 대한 입장도 대응도 없이 상당 기간 두문불출하고 외출을 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각혈이 심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혈은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최근에 아베가 잠깐 일본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할 때 기침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폐렴이나 기관지염은 아니고 다른 폐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심이 되는 것은 방사능 피폭에 의한 폐암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여러 차례 현지 농산물 판촉을 위해 여러 번 시범적으로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는 시연을 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사람마다 그 양상이 다르겠지만 세슘은 혈액과 근육으로 이동해 DNA 구조를 변형시켜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발생시킵니다. 요오드와 스트론토늄은 갑상선 및 뼈를 공격하고 프로토늄은 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베의 각혈이 폐에 의한 것이라면 플루토늄에 의한 것이겠습니다. 이런 방사능 내부 피폭 사항은
유명인사든 정치인이든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유독 아베만은 괜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방사능에 의한 폐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도 그대로 발표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방사능으로 인한 폐암이라고 밝혀지면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그간 총리 말을 믿고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믿지 않았겠지만 특히 우익 일본인들이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먹은 사람들이 많았을 터인데 아베가 후쿠시마 농산물에 의한 방사능 내부 피폭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면 아마 돌아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 추측이 맞다고 가정하고 폐암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대략 3에서 6개월이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방사능 피폭에 의한 폐암은 다른 원인의 폐암과는 다르게 내부에 항상 방사능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간 한국을 엄청 갈구더니 그 벌을 받은 걸까요? 아무튼 때는 때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베가 방사능으로 인한 폐암으로 사임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당장 내년에 다가오는 일본 올림픽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일본 올림픽에 참가하는 각 나라마다 일본 방사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에서 아베가 방사능에 의한 폐암으로 사임을 했다면 모든 나라는 올림픽 참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올림픽의 모든 경기가 후쿠시마 근처와 도쿄 주변에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일본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니 아베 사임이 각 나라의 불참에 불을 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현재 등을 지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이것은 정말 일극기밀에 속한 일일 것입니다.